그게 그런데 한강에 보이는데 보이는데 6억대야. 놓쳤으면 어떻게 해? 없어. 없어? 아, 그럼 이런 비슷한 걸로 이 근처에 없어? 없어. 지금 현재 물량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 아, 자, 엄마 여기 어디야? 우리 이사 올 집이야. 아 진짜? 와 완전 한강이 완전 바로 보이는데? 근사하지. 아, 진짜로 우리 여기 이사하는 거야? 내가 좀 사고를 잘 쳐. 내 스스로가 내가 분양하면서 되게 나 혼자 내가 너무 여기에 반해버리는 것 같아. 아, 그래서 지금 이것도 갈등하고 있어. 아 진짜로? 거기에 집을 팔고 다시 이쪽으로 한강으로 이사 올까. 왜냐면 사실은 요즘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팔면 이거 올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좋다. 팔면 올 수 있어. 언제 내가 한강에 있는 이 집을 사겠어. 살아보겠어.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응. 여기 엄마가 이제 분양하고 있는 곳이잖아. 그치. 여기 정확한 이름이 뭐지? 여기 덕은 DMC 에일린의 뜰. 엘리네뜰. 응. 야 저기가 무슨 대교야? 이거 가양대교. 와 가양대교가 너 진짜 바로 앞에 보인다. 그치. 가양대교 지나면 바로 마곡이고 여의도도 가기 되게 편해. 그리고 이게 보이는 게 지금 강변북로야.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 강남 뭐 가는데 엄청 빨라. 바로 여기는 문산고속도로 있어가지고 파주 가는데 내가 21분 걸려. 와. 교통 끝내줘.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근처에 맛집이 엄청나게 많아.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 엄마 맛집 엄청 중요하잖아. 그치. 먹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여기가 그러면은 경기도 고양시로 들어가는데 거의 서울이랑 끝단이어가지고. 그렇지. 여기 상암 바로 옆에 있어. 그러니까. 엄마처럼 성질 급한 사람은 상암에 일 보러 갈 때 그냥 뛰어가. 차 기다리거나 뭐 이런 시간보다 오히려 좀 빨리 걷는다 생각하면 상암을 걸어가는 시간이 더 빠르고, 여기는 행정구역상 고양시 덕양구로 돼 있지만 덕은동이야. 근데 지역번호는 02야. 우리가 서울이야. 서울 02를 써. 신기하다. 경기도는 031을 쓰잖아. 근데 여기는 02를 써. 거의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거네. 서울이지. 그래서 남들이 마포구 덕은동인 줄 알아. 여기 나가면은 앞에는 한강이고 뒤에는 대덕산이라는 산이 있어. 그리고 요즘에 반려동물 되게 많이 기르잖아. 여기 브릿지 생겼다? 여기 다리 생겼는데 일전에 없었어. 여기 덕은동에 이제 4,8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여기에 지금 브릿지가 생기면서 한강 시민공원을 그냥 건너가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엄마 이거 한번 여기 한번 보여줘. 싹 다 보여줘 볼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카메라가 여기 매물을 보러 온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럴까요? 한번 엄마의 본업 모먼트를 보여줘. 나의 또 이 본업을 그러면 또 떨리지? 여기가 업무지구에 붙어있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오피스텔 하면은 주거로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사무실로다도 쓸 수 있는 곳이 오피스텔이에요. 예. 그래서 사업자로다가 보통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지금 업무지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기숙사를 쓴다든가 아니면 사무 공간을 쓰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이 장점은 한강을 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에일리라는 뜻은 행복한 삶을 뜻은 따뜻한 공간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가족과 함께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이 따뜻한 공간에서 모든 행복이 솟아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112타입으로다가 실평수 34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점은 요즘엔 거의 가구 수가 인구가 줄어들면서 4인 가족이 사는 분들이 거의 또 없으세요. 되게 풍요롭게 뭐 부부끼리 산다든가 아기 하나 이렇게 해서 산다든가 이런 이제 가정이 많다 보니까 방이 2개 나왔어요.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보시다시피 거실도 크고요. 주방이나 이런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방의 크기를 줄이고 크게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여기 이제 김치 냉장고. 요거는 저 옵션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김치 냉장고하고 이렇게 냉장고 같이, 예, 양문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방에서 뭔가를 하면은 거실에서 보이는 게 난 되게 싫거든요. 내가 사실은 음식을 되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막 이렇게 어질러 놓는 스타일이라 저는 뭔가를 숨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와.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주문이 되어 있어요. 와. 그래서 만약에 손님이 오셨을 때 분리 공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깔끔하게 내가 여기에서 지저분한 건 싹 다 가려버리고, 싹 다 가려버리고 음식을 하고, 예, 싹 가려서 여기에 짠 하고 음식을 내놓는다 그러면 아주 이쁘겠죠. 와. 예, 이렇게. 엄마가 여기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이유를 알겠네. 그치. 날 어지간하면 중문 닫아. 여행을 갔을 때 뭐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니에요. 근데 맨날 365일을 내 집에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 가끔 앉아서 책 볼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여기 책을 딱 펴고 보면은 한 장면에 예. 보여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이렇게. 아니 여기가 예. 밤에 봐도 장난 아니겠다. 오, 밤 야경 야경.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거 이제 마곡기에서 찍었어요. 와. 근데 여기가 이 건물마다 레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지개 색별로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색상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 한강의 빛이 이렇게 다 이렇게 빛마다 이렇게 쭉 나왔는데 무지개 색깔처럼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밤 야경이 훨씬 더 예쁩니다. 예. 여기는 이제 안방. 안방에 우리가 침대만 놓고 예, 조그만 테이블 하나 놓으면은 사실은 안방은 거의 다 끝난다고 보는데 여기는 되게 이제 넓고 채광이 좋아서 더 넓어 보여요. 공간이 요즘에 이렇게 뭐 이거 침대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들수록 사실은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것보다 좀 떨어져 있는 거에서 싱글을 2개를 놓을 수도 있는데 그 공간이 훨씬 나오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나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괜찮겠다.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항상 이렇게 앉아서 티테이블에서 앉아서 마셨는데 좌식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드레스룸 되어 있고요. 화장대 되어 있어요. 네, 공간을 되게 활용도 높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예쁘다 막 이러는 것보다는 예, 이렇게 칸칸이 구석구석 야무지게 수납 공간을 전부 만들어 놨어요. 감추기 좋아하는 저로서는 딱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들방. 네. 아들방을 소개합니다. 방마다 뷰는 조금씩 달리 나와 있어요. 한 층에 3개의 호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뷰는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도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어서 예, 어지간한 수납 공간은 전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부 시스템 에어컨은 방방에 있고요. 거실 있고 주방에 있습니다. 세탁실. 우와. 네, 근데 안 들어있어요. 세탁기는 안 줘요. 세탁기를 갖고 오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건식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다 손 씻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반려동물 때문에 강아지들 외출했다가 발 씻기기도 좋은데, 여기 뛰어들어갔다 나오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손 씻고 여기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들 나와 있어요. 화장실, 요거는 이제 공용 화장실 쓰는데, 뭐 식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들 혼자 쓰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실 하나에 이제 방 2개.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 현관 들어오면서 뭐 현관은 다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신발장 되어 있고 비 왔을 때 수납 공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팬트리 이렇게 있어요. 예, 감추기 좋죠. 예, 여기는 더 감추기 좋아요. 아무튼 예, 요거는 숨은 공간으로
일단 보석함 누르면 아무도 못 찾아요. 와, 그러겠네. 예. 거기에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뭐 유모차를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골프, 낚싯대, 이렇게 다 감춰놓기 딱 좋습니다. 와, 근데 엄마 진짜 이 본업 모먼트를 보여주니까 다르다. 아, 다르죠. 야, 이제 화장도 하고 왔어요. 지금 우리가 서울의 집값이 기본적으로 지금 거의 20억 정도 되죠. 예. 서울 변두리 쪽에도 지금 전부 20억대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랄까, 약간의 그 혜택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했을 때 가격은 한 11억대. 11억대. 네. 여기 정확하게 평수가 어떻게 되죠? 여기 112 타입이고, 실평수 전용 면적으로 34평이에요. 예. 여기는 지금 세 가지 타입 나왔어요. 78, 84, 112. 예, 전용 면적으로 23, 25, 34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신 방을 적게 뺐기 때문에 거실 공간을 굉장히 크게 쓸 수 있어요. 굳이 우리가 방을 갖다가 여러 개를 해놓고 드레스룸을 만든다는 둥, 우리가 서재를 만든다는 둥,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거실 위주로다가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공간을 더 넓게 쓰는 거를 더 좋아하시죠. 더더구나 이거는 공짜예요. 이 한강 뷰가 다 전 매물에서 볼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시티뷰도 있고, 그 다음에 산뷰도 있고, 요게 저희가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강 뷰를 보려면은 빠르게 또 오셔야죠. 네. 그리고 이제 한강뷰도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 이쪽 라인 가양대교를 보이는 게 있고, 이쪽 방화대교 쪽을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덕은지구는 희소성이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지금 저희가 풀렸어요. 아시죠? 네. 그린벨트 풀리기 되게 힘든 거. 그래서 여기까지만 풀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우리가 주거라든가 뭐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얘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저희가 6억대에서 8억대 분양을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한 12억, 13억대를 찍고 있으면은 계정이 꾸준히 부동산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집값 지금 또 올라간다고 들썩들썩하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 집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더구나 젊은 세대는 더 어려워요. 아까 내가 그 얘기한 그 금액은 사실은 할인된 금액이야. 이게 13억에서 14억이었어. 분양할 때. 그리고 시행사 보유분하고 여러 가지 일로 나온 이제 호실이 나와서 재분양이 들어간 거고, 그동안 이제 많이 팔려서 지금 현재 물량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 와, 그럼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빨리 여기를 계약을 그렇지. 하거나 만약에 놓쳤으면 어떻게 돼? 없어. 없어? 그럼 이제 이런 없지. 비슷한 걸로 이 근처에는 없어? 없어.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아파트 4,800세대는 이미 꽉 차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올라가 있어서 매물이 거의 없어. 어머, 그러면 아까 여기 평수가 지금 아까 11억대라고 했잖아. 응. 11억대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당연히 부담스럽지. 그러면은 다른 혹시 금액대도 있나? 그럼. 아까 평수가 세 가지 종류라고 했잖아. 그래서 할인된 금액으로다가 했을 때 7, 8 타입 같은 경우는 6억대. 와, 진짜. 거기도 한강이 보여? 보이는 데도 있지. 근데 이렇게 정면으로다 보이다 한쪽 면으로다가 보일 수 있어. 그리고 한강이 보여. 그게 그런데 한강이 보이는데 6억대야. 와. 그래서 엄청 착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6억대 있고, 그 다음에 7억대, 이렇게 해서 있고, 요거는 내가 11억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상당히 좋은 가격대야. 조금 저렴한 거는 10억대 있지. 10억대. 가격이 저렴해. 그럼 가격대별로 이렇게 뷰나 이런 조건이 다르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보는 게 그렇지. 낫겠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이거에서 얼마예요? 라고 한다기보다 할인해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가르쳐 줄 때 호실마다 전부 컨디션이 다르다 보니까 6억대부터 한 10억, 11억대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근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가 인기가 좋은 거는 이 주변에 아까 오면서 굉장히 건물 크고 예쁘게 잘 지어져 있지. 이게 전부 업무용 지식산업센터야. 아, 그 지산. 그렇지. 음.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주 근접으로다가 해서 집을 이사를 많이 오셔. 근데 집이 없어. 아파트는 매물이 거의 나와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다가 집을 구하려는 사람은 많고 집은 없어. 그 그리고 엄마가 혹시 지산도 해? 그럼. 아, 진짜? 분양 상담사는 프리랜서의 개념도 굉장히 강해서 엄마 다 팔 수 있어. 전국구야. 얘기만 해. 정보 내가 다 줄 수 있어. 그러면은 이런 비슷한 조건으로 지산에 있다는 거네? 이런 조건으로다가 있지. 이 IS 동서에서 지은 거고, 지금 현재 지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오피스텔 15% 저희가 선납 할인이라는 그 항목으로 다 할인을 해주는데, 지산은 무려 35%를 해줘. 와야, 진짜 와야, 가슴이 아파. 지금 사는 분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 거고, 미안한 얘기지만 먼저 사신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일이지. 10억짜리를 지금 6억 5천에 살 수 있어. 이게 요즘에 그러니까 대출이 막히고 그렇지. 이게 어려워서 할인을 해주는 거구나. 그때 당시는 우리가 지산센터 했을 때 대출이 엄청 잘 되는 부동산 중에 하나였었거든. 근데 막았잖아. 일하는 사람한테만 대출을 해주라고. 그래서 사업자가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해서 하는데 그래도 대출이 뭐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대출이 되는데 투자자로다 했을 때는 대출이 거의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됐지. 그래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내 사무실을 갖는다는 거는 내 집 갖는 거하고 똑같아.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자를 내면서 내 재산을 지키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 생각해봐야 돼.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값 이렇게 들썩들썩하지 않았었어. 그치? 그때도 뭐라 그랬어? 집 비싸다 그랬어. 우리 아파트 비싸. 이 가격에 내가 여기서 왜 사? 이렇게 했었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샀어야 되는 거야. 그거하고 마찬가지야. 월세를 내는 건 없어지는 돈이고, 내가 힘들어도 만약에 이거를 갖고 와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게 되면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가 있지. 그리고 일을 한다는 거는 내가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하고 똑같아. 일하는 동안은 내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분양을 받으면 앞으로의 비전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지. 그러면은 오늘 이 봤던 여기 오피스텔을 누가 계약을 하면은 좋을까? 첫 번째, 여기 근처에 내 업무 단지가 있으면 더 좋겠지. 우리가 출퇴근으로다가 소모하는 시간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직주 근접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권해주고 싶어. 사실은 우리가 병원 근처라고 좋아하는데 근처에 가야 나이 들면 병원 근처라는데 사실은 병원 근처보다는 공원이 가까워야 되는 게 맞아. 병원 근처는 사실은 3차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갈 일이 별로 없어. 병원 근처 살아봤자 별 도움이 안 돼. 하지만 여기 바로 공원 앞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운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은 최적화되어 있지. 그래서 우리가 퇴직해가지고 만약에 노후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좋고 그 다음에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좋아. 가격도 저렴하고 오피스텔이라는 특성상 대출도 되게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나와. 그래서 신혼부부들한테 좋아. 엄마, 그럼 오늘 이 매물을 보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엄마한테 직접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댓글에 제 링크하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링크에다가 궁금한 사항 적어주시면요.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